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질문 그래도 한 2개 정도 받고서는 저희가 그 뒤에도 시간이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같이 일하고 싶은 조직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 언니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조직원은 어떤 건지, 같이 일하고 싶은 조직원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우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로 되게 아이러니한 대답이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부서에 온다거나 하면은 걔 착하대보다는 그 사람 일 잘해를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각자의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했는데 답이 찾기 어려우시다 하면 저희 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포지션에 뭐 일을 잘하는 게 뭐다, 그게 어려우시다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라는 게 인사를 잘하고 되게 예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윗분도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랫사람이라서도 인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예의라는 게 흔히 말하는 매너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했을 때 불평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직원에서 같이 좀 일하기 좀 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내 개인사가 힘들곤 하긴 하겠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내가 물론 부장이 헛소리 하면서 시키는 경우 많잖아요. 대도 안 되는 일인데 무조건 해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뒤에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도 스킬이고, 무조건 입 대빨 나와가지고 표정으로 다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싫음을 잘 표현하는 것도 저는 직장 생활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럼 누군가한테 대화를 한다거나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이면서 밝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우울한데 같이 막 똥 씹은 얼굴 하고 있고 하면은 서로 기분 축축 처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밝고 긍정적. 근데 다만 밝고 긍정적이게 노력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타고나는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또 조직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통통 튀고 밝은 친구도 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주는 친구만 있어도 굉장히 든든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막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활발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포지션을 갖고 이런 특징 캐릭터를 갖고 롱런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윗사람이라던가 아랫사람들한테 같이 인식시켜주는 게 저는 같이 일하는 조직원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예측 가능한 사람 있잖아요. 일관성 있고, 부장이 아까 문 들어갈 때는 이거 안 된다고 했다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것도 해오라고 했다가 앞뒤가 다르거나 막 그런 있잖아요. 뭐 과장님한테 갖고 갔는데 아까는 개판이라고 했다가 또 5분 있다 갖고 가면 이거 아까 진작에 왜 말 안 했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면은 그게 좀 일하기 편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회사에서의 좋은 사람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90년대생이랑 일할 때 더 많이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던 게, 막 같이 일을 할 때도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뭔가 이제 서로에게 늘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서의 입장 차이, 나의 입장 차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만
이제 부리시는 분들이 사실 일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사의 경우는 상사분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상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건 이래서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라고 좀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편이에요. 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런 사람들이랑 일해야 돼. 내가 할 일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부장이면 내가 할 일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꼰대 말도 아니에요. 나는 일 안 할 테니 너희들이 해라. 니네들이 다 해. 약간 수족 같은 사람. 이리 와. 근데 저는 아까 이 과장님이랑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진 않는데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일에만 포커스된 그런 이제 그 외국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 있으면은 인간성이 조금 더러워도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되게 추구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조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마지막 회사를 한국 대기업을 다녔고 조직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해보면은 내가 윗사람일 때는 이 팀을 다 같이 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정말 잘하는 놈 하나 되게 튀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여기가 무슨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궁화호 나로를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로를 쏘아 올리려면 진짜 천재들이 필요해.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한국 대기업에선 천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기도 한데 우리가 그냥 부품처럼 좀 소모가 되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조금 융화를 해서 이 하모나이즈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한 명이 잘하고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전 차라리 그 사람을 잘라내는 걸 택하겠어요. 한국이라면. 한국의 조직 생활이라면. 그래서 한국의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질문 한 개 더 현장에서 받아볼게요. 네. 저 부토크도 지금 책도 너무 잘 읽었고 일단 먼저 네, 저는 좀 초년생 입장에서 저희는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약간 상사가 저희 초년생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냥 대놓고 말하면 개떡같이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찰떡같이 해줬는데 약간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너무 그분의 공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거나 약간 되게 개떡같이 말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억울해서 그냥 개떡같이 해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근데 또 개떡같이 했다가 저희 평판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고민이어서 되게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 개떡 같은 상사가 뭐 대리인가요, 과장인가요, 부장인가요? 3, 4년 차. 그럼 빨리 분들이 빨리 얘기 좀. 제가 개떡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싼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우선 겁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데도 억울함과 네, 슬픔이 같이 묻어나오는데 그게 근데 우리나라의 나쁜 저는 그런 사람들의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울하면 성공하라,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그 말을 싫어하지만 조직에서 내가 밟힐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그놈인지 그년인지 모르겠지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막 내가 사원이고 주임인데 아직 초년생인데 그런 게 굉장히 억울하긴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분과 천년만년 일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새 친구들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억울하더라도 이 일은 누가 뺏어가지 않고
나의 스킬이 되고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만약 일에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상사분이 이미 싫으셔가지고 이직을 꿈꾸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요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상사가 또 인사 이동이 있다 보면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만 나의 일이라던가 나의 능력은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일을 열심히 하시되 사원일 때부터 내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걸 뭐 제가 했는데요 막 찡찡거리다던가 불만이 가득한 표현으로 하시지 마시고 웃으면서 저번에 대리님이라던가 뭐 술자리에서도 살짝 흘리듯이 말하세요. 그거 제가 잘해가지고 뭐 대리님 저번에 칭찬받으셨네요라던가 뭔가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가벼운 자리에서 그런 걸 살살 흘려야지 이렇게 막 지금 쌓아두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하듯이 그거 제가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은 당하는 사람도 황당하거든요. 네가 말을 안 했으니 나는 몰랐어라는 말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년생이니까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거를 내가 했다라는 걸 연습하시고 억울하게 하겠지만 이거는 내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일을 열심히 저는 초년생일 때 닦아놓은 게 5년이고 10년이고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은 어떠신지? 난 지금 사실 별 생각이 없이 되게 좋은 얘기다. 아니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도 있긴 하지만 공부하면서도 어차피 이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교수님한테 뭘 제출한다고 해서 교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요즘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서 깜놀. 예. 예. 그 개떡같이 말하던 상사 밑에서 일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엄청 개겼어요. 근데 별로 결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일을 하시되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열심히 하시되 소문을 조금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그 개떡 같은 상사를 바꾸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 개떡 같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변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 많이 소문을 내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언젠가 좋은 상사를 만날 날이 왔을 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개떡 같은 상사를 만났을 때의 장점은 나중에 만나는 모든 상사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덜 개떡 같은 상사를 만났을 때도 이 정도만 할만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와 보살이냐고 왜 한치 미동도 없냐 막 이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견딜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우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이 살면서 저는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난 것 뿐이에요. 그 시련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또 다른 시련이 왔을 거예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느낌이 네, 나네요. 실현 질량 우리 보존의 부서에 뭔가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1시간 20분 정도 흘러서 이제 좀 솔직히 저도 북독하면은 막 집중 안 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질문 하나 더 받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이직을 자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직을 할 때 이유, 그러니까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직할 때 고려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왜 이직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 동기가 궁금하고 그럴 때 또 이직이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잘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역으로 또 문 대리님은 쭉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또 이직 생각 없이 쭉 이렇게 또 한 곳에서 일하시는 또 이유? 뭐 이유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떤 동기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제가 계속 다녔던 거는 사실은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차 때쯤에 진짜
위기가 되게 심하게 와서 이직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직을 할 만한 이런 경력이 쌓이지 않았고 그리고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몰려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버틸 때 저는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힘들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인데 현실은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인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자괴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이 삶을 사는데 되게 큰 어떤 이제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기분을 좀 겪었었어요. 무기력한 느낌. 근데 그럴 때 이제 기준을 100에서 한 10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그래, 이 정도 그냥 버텼으면 됐다. 다음에 잘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자로 하니까 조금 무기력함이 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저는 운이 좋게도 사람은 좀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개떡 같은 상사가 있어도 되게 좋은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부서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배울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게 쭉 다니고 있고 제가 지금 부서 같은 경우는 여기 부서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직도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직을 많이 했는데 뭐 프로 이직러라고 말씀을 책에서 하고 방송에서도 몇 번 했는데 처음으로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회사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제가 한 13년, 14년 차인데 그때 막 유니폼을 입고 은행 아닌데 유니폼을 입고 뭐 본부장님 비서는 항상 본부에 여직원이 하나 있으면 그 여직원 시키면서 차 심부름하고 약간 그런 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잔다르크가 되어가지고 막 이 회사의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바꾸기에는 너무 조금 되게 작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 이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일 욕심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점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업무 확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니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회사에서 풀 수 있다면 굳이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옛날 이제 저 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부서 이동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부서 이동이 되게 오픈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저 부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조차 하기가 좀 힘든 그런 회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굳이 내가 이 회사에서 견딜만 하다 나갈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하면은 저는 한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업무 확장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뭐 승진도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뭐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돈을 보고 이직을 한 거는 가장 최근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업무 확장이라던가 내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 뭐 돈을 뭐 협상을 한다거나 할 때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수준까지의 업무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을 한 경우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 한 회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나가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이렇게 묵묵히 한 곳에서 저는 버티는 사람, 그러니까 문대리 저희 대표적인 문대리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있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직한 지 한 4년 됐는데 하는 일이 슬슬 지겨워지거든요. 근데 경력직으로 왔기 때문에 더 또 다른 포지션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은 약간 호기심이 생기면서 또 이직을 되게 트라이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 이직러였던 거는 한 30대 중반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한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 되면은 이직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중반까지는 이직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인데, 그리고 저는 업계가 금융업이어서 좀 이직에 대해서 덜 보수적인 그런 문화여가지고 이직을 좀 쉽게 편하게 했던 편이긴 한데, 지금은 좀 이제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직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30대 중반까지는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만족스럽다 하면은 굳이 이직을 안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은 뭐 제가 뭐 프로 이직 너고 뭐 5번 했다고 하지만 이직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한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나의 업무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력서에 녹아가고,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이력서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회사에서는 쎄빠지게 일하는 것 같고 부서 이동도 많고 잡일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력서에 쓰려고 보면은 내가 무슨 일 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은 기억에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기가 좀 짧다면 반기별로 내가 데일리로라도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게 이력서에 녹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다 보고, 그리고 예전에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회사가 좀 다니기 싫다 이러다 보면은 한 번씩 면접도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나의 능력이 출중한지 아니면 아직 모자른지 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더 이직을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저는 면접을 봐보시고 헤드헌터랑도 컨택을 해보세요. 그거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프레시 차원에서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어느덧 1시간 반 거의 해서 지겨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들도 저희가 되게 재밌게 많이 봤는데요. 한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여성 연대의 중요성, 우리도 밀고 끌고 당겨주자, 그런 거.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우리도 법 제도 개정에 큰 관심을 갖도록 하자.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법이 고쳐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멘탈이 고쳐지지, 멘탈을 먼저 고치려면 멘탈이 고치는 데는 거의 한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고 일단 강제적인 법제도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가시면서, 사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아까 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롤모델을 제시한다. 근데 롤모델이 저희가 롤모델에서 저희를 제시한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각 분야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되게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저 분야에서는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이분한테 사연이 왔는데 이분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여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제가 원래 보그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단지성.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잘난 여자라서 내가 남들한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든지 한 가지씩은 다 누구에겐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여성들이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 개정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면 아마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마지막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어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언슬조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배워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잘난 년들이 활기치는 세상을 위하여가 저희 마지막 구호예요. 그래서 부장님 마지막으로 다 오시죠. 이런 거 서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정말? 아니, 저희 셋이라도 좀 일어나서.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위하여! 와.